우리나라의 국방부, 농담 삼아서 포방부라고 부르죠. 왜냐? 우리 군에서는 포병 전력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주포 숫자가 러시아와 미국을 더한 것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에요. 와우.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미사일 뺨을 세게 때리는 그런 신형 자주포를 공개했는데요. 압도적 화력과 사거리까지 그야말로 차원을 달리한 새로운 미국 포병의 정체,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미국의 신형 자주포 XM1299, 일명 ERCA입니다. 지난해 12월 미 육군이 신형 차기 자주포 XM1299에서 155mm 포탄을 발사해서 무려 70km 떨어진 표적을 마치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포탄 낙하는 것만 보면 이거 미사일인가? 착각할 정도의 어떤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자주포 ERCA는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즉 사거리 연장형 차기 자주포인 XM1299인데요. 이거 1299라고 읽냐 1299라고 읽냐, 이건 읽고 싶은 대로 읽으세요. 사거리 70km 또는 그 이상, 일단 70km는 현재까지 달성한 목표지 그걸만으로 끝낼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포신이 깁니다. 지금 K9 같은 경우는 52구경장이에요. 그러니까 155mm에 52 곱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자, 부탁드립니다. 봐봐봐봐. 그럼 8m 정도 되겠네요. 포신 길이가. 근데 XM1299는 58구경장, 즉 155mm에 58배입니다. 8,990. 그러니까 포신 길이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9m 정도. 그러니까 거의 1m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만큼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기존의 M10V6 팔라딘 자주포에 비하면 약 3배 정도의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 발표대로 보면은 최대 사거리가 무려 한 100km 가까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죠. 발사 속도는 최대로 1분 동안 10발, 그리고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는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합니다. 엑스칼리버 자체는 지금 이미 팔라딘이라든가 MB777 같은 기존 미군 포병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오차 겨우 2m 이내의 목표에 명중합니다. 한 발에 약 4만 달러, 즉 4천만 원으로 일반 포탄보다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미사일에 비하면 굉장히 싼 편이죠. 그리고 지금 미 육군은 이 새로 나온 XM1299에 맞춰 신형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바로 신형 탄약인 XM1113.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로켓 보조 추진탄이라 사거리가 더욱 길어졌는데, 사실 로켓 보조 추진탄의 문제는 사거리는 길지만 명중률이 낮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엑스칼리버의 기술을 접목해서 유도 포탄으로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 사령부에서는 차기 자주포가 70km 정밀 타격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앞으로 사거리, 발사속도, 신뢰성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시험을 더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전투기나 공격 헬기에 도움 없이 지상군 포병이 100km 가까이 떨어진 적 표적을 미사일도 아니고 포만 가지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미사일에 밀렸던 포병, 드디어 미사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까요? 미사일을 쏜다라는 거하고 자주포를 쏜다라는 거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논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포 자체는 미사일 발사 차량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탄은 미사일보다 쌉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포탄은 흔히 얘기하는 부수적 피해를 억제하는 데도 유리해요. 왜 그러냐? 미사일은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본체가 커지고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km 날아갈 정도의 미사일이면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어지간하면. 근데 거기에 155mm 포탄 하나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작은 탄두만 끼운다. 경제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크고 위력적인 탄두를 놓지만 그만큼 피해를 어떤 최소한으로 하는 정밀 타격에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탄이 불과 몇 미터 오차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부수적 피해를 억제하는 정밀 타격이라는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경제적인 거죠. 특히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포에 비해서 아무래도 야전 지휘관들이 쉽게 지원을 요청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포탄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있는 숫자가 아무래도 미사일보다 많고, 야전에서의 어떤 화력 지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야전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도 내 근처에 있기가 쉽죠.
특히나 포탄 같은 경우는 요격이 힘들죠. 사실 1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은 이제 어떻게든 요격이 돼요. S-400이나 이런 무기체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포탄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요격하기 힘듭니다. 포탄은 진짜 딱 이만하잖아요. 어제 큰 포도. 근데 미사일은 이러니 아무래도 요격 가능성이 포탄 쪽이 낮아지겠죠. ERCA로 미국이 뭐 포병의 부활, 자주포의 부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진짜 얘네가 약을 잘못 먹었나 싶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전략적 초장사정포 Strategic Long Range Cannon SLRC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왜 괴물이냐? 목표하는 사거리가 160km, 잠깐만요. 160이 아니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160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견인포가 있습니다. 160만 해도 대포에서 160이면 으억할 텐데 얘네 미쳤어요. 1600km. 2차 대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도라라든가 구스타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포 있죠. 이런 2차 대전에 쓰던 열차포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큰 거고, 이거를 견인하는 트럭도 그냥 트럭이 아니에요. 탱크 견인 트럭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견인하는 걸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만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미국 주둔지 혹은 미국 우방에 배치를 해서 포를 이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원거리 타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돌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태평양에서 미국이 장악한 섬에 배치해가지고 중국이 장악한 섬을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이 21세기에 한 70년 전, 80년 전에나 봤을 것 같은 그런 포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아직 시제품도 안 나왔고 일종의 상상도에 가까운 개념도가 폰카로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정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의 포신 수명으로 등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장벽이 아직 꽤 많아요. 아마 단순히 연구 차원에서 그 거리가 나가는 포를 만든다는 건 가능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정확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아니요, 정확도는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아닌 게 GPS 유도 기술이 너무 보편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유도 포탄을 쏠 거예요. 이런 식의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죠. 사실 러시아나 중국도 신형 자주포와 견인포의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러시아나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까지 실용화한 수준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약간 앞서려고 하는 수준? 내지는 간신히 따라잡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ES-35 칼리차, 이게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 진영에서 제일 최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K9이라든가 독일의 PZH-2000 이것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PLC 181로 추정되는 중국의 155mm 신형 자주포라든가 뭐 52구경장 155mm를 탑재한 신형 궤도식 자주포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것들도 뭐 우리나라의 K9이나 PZH-2000 같은 포를 추종하는 수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 근접했지만 앞섰다고 하기는 좀 약간 민망한 그런 수준이죠. 물론 얘네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유도포탄 실용화 같은 건 우리보다 앞서긴 했어요. 하지만 어떤 평균적인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연구 중 이런 레벨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K9에 대해서도 개량 계획이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포신 연장, 사거리 연장, 심지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원격 조작으로 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개량안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 58구경장짜리를 실용화를 시키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개량형을 연구를 할 거라고 거의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뭐 미리부터 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선 돈도 많이 들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수출까지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또 수출할 때도 어떤 나토 표준, 미군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나 포탄의 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미국과 나토에서 어떤 규격화가 되면은 그걸 추종하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포방부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잘 보시고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포방부의 자존심을 좀 최대한 지켜보도록 한번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방부의 전설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